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 좀 할게요, 이거. 네네네. 네. 오늘 뭐 멜라킹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리리베아랑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게 좀 복합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임의로 표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수면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분비 질환, 뭐 당뇨병 등등에 의해서 수면 질의 저하, 또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내분비내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뇨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워낙에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 대상군이죠.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시작에서부터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중에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좀 어찌 보면 슬픈 그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 고리를 끊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잘 가진 않고 점점점 많은 뭐 신부전, 뭐 뇌경색, 뭐 신장 질환 다 생기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신경병증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는 하지만 수면에 관련한 것도 중추신경 그런 부분도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동반하는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문제라서 근데 얘네들은 언제 시작하느냐? 뭐 아직은 모릅니다. 딱 당뇨병이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합병증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 단계에서도 이미 여러 합병증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뇨병 받지 않으신 직원분들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예방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병증 간단히 보시게 되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뭐 발끝이 저리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손끝이 저리다 아니면 뭐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혈당이 아주 높아서 오셨다가 나중에 혈당이 좋아진 다음에 그래 그 후에도 이런 신경증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변화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일례로 태국에서 최근에 온도가 이상 저온 현상으로 태국임에도 한 3도, 4도 영상 그 정도가 되는데 태국 사람들은 사망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한 건데 왜 죽을까? 근데 그분들은 아주 뜨거운데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반응을 못 하는 거죠. 혈당이 당화에서 11%, 뭐 혈당 700 정도 돼 있는 분들이 별 증상 없이 온다.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요. 혈당을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이런 신경들이 더 폭발적으로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수면에도 뭐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복잡한 검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신경전도 이상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이런 검사의 소견은 또 정반대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경병을 진단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고, 근데 증상만으로 우리가 먼저 의심을 하고 접근하는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선제적인 치료가 환자분들의 라이프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더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만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뭔가가 딱 진단이 되고 대학병원에서 코드를 달고 가야 그 약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런 증상만으로 차트 기입으로 약제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포지티브 심텀, 네거티브 심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포지티브 심텀은 자극이 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 손바닥이 아프다, 뭐 상처가 아프다 이런 뭔가가 자극이 더 나타나는 신호가 포지티브 심텀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신경병증 환자분들은 신경이 망가지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끊기면 통증을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음의 증상, 네거티브 심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극이 있다가 나중에 편해지죠.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느끼게 되는 거니까 이제 돌아오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고 뭐 이러면은 어디가 뭐 다치고 뭐 찔리고 긁혀도 아무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도 넘어가게 돼서 뭐 양성, 음성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음성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의 증상도 무섭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체로 뭔가가 좀 아파야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뭐 병원에 오게 되고. 근데 그 양성 통증의 정도는 상당히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근데 병원에 오면 뭐예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뇨 미리 조절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옛날 얘기해서 뭐예요? 그죠?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상을 바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런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고, 웬만한 진통제도 잘 안 듣기 때문에 프레가발린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에 대한 문제들, 더 나아가 음의 신경이 되게 되면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류가 또 좋지가 않죠. 피가 잘 안 도니까 상처가 나게 되면 잘 썩게 되는 이런 문제가 돼서, 뭐 요즘에 저희가 전공의도 없는데 이 발에 궤양이나 상처가 심해서 오시게 되면 감당 안 돼요. 드레싱도 제가 할 수도 없고, 뭐, 거의 방치가 되게 되는, 뭐, 입원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난무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안 가는 게 상책이다. 라고 보시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치료도 못하고, 뭐, 소독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 위치에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정도에서, 이걸 좀 다른 걸로.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좀 미리 막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의 그런 발절단율, 신경병증은 병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신경학적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뭐 종기 하나만 놔도 차 운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죠? 엉덩이 대기 힘든데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라는 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신경병성 통증의 첫 번째고요. 그 일에 집중을 하겠어요? 뭐 걷기도 힘들겠죠. 기분도 나쁘겠죠. 뭐 일상에 많이 지장을 받으니까 뭐 너무 싫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뭐 째야 될까, 뭐 항생제 먹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면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파서 못 자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경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면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제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당뇨병 환자분을 포함해서 당뇨병 30명, 당뇨병 전 단계,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아마 과하게 얘기하면 3분의 1에서 많으면 2분의 1 정도까지도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뇨병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 그 다음에 완전히 정상혈당. 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 환자, 그 분의 직원분들의 췌장을 부러워할 정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신 분들. 췌장 튼튼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손발이 저리다 이런 통증을 못 느끼는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면에 이제 요즘에 애플워치보다 조금 구형이긴 하지만 잘 때 움직임, 뭐 빛의 반응, 뭐 이런 퀄리티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걸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아무런 증상이 불편함이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혈당이 좋은 분들은 여기서 자면서부터 깰 때까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깨고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미 당뇨병 전 단계만 해도 이런 부분에 어떤 뒤척거림이나 깨거나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검출이 되고, 실제 당뇨병성 신경병성 양성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의하게 늘어나서 수면의 퀄리티가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90% 이상 정상이라고 하면은 뭐 5, 60%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면을 좋게 할 거냐. 프레가발린이 말초 신경병증의 통증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불충분한 수면에 대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그러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보통 일주일만 지나도 투약하고 나서 통증도 줄어들지만 수면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뭐 상당히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치료들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검사를 하고 뭐 정말 그 통증이 맞을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투여를 해드리면은 그만큼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당뇨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혈당 좋아지면 괜찮지. 혹은 나는 혈당이 양호하니까 이런 병이 안 생기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혈당이 좋아도 당뇨병 자체가 이런 신경병증을 좀 더 유발할 수 있고, 물론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그런 빈도는 더 늘 수도 있어서요. 요즘에 뭐 대용 바이오지만 대용에서 뭐 리브레 이제 이렇게 같이 또 마케팅도 하죠. 그래서 리브레를 통해서 혈당 변동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 이런 혈당의 변화에 따라서도 신경병에 관련한 이 신경 전도 속도가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막 변동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혈당도 상당히 높고 낮고 이런 변동이 큰 게 신경에 대한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메이지 혈당 변동성이 커질수록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지니까 신경이 그만큼 손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난 환자분이 새벽에 이렇게 저혈당이 있고 밥 먹고 그 전에 저혈당도 있고 또 저녁이나 점심 먹을 때 고혈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딱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 때 뭔가 나는 손발이 막 저리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덜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변동에 따라서도 신경학적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통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는 아프지가 않아요. 자극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신경이 다 손상이 돼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경향으로 갈 수가 있고, 요즘에 뭐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등의 SGLT 인히비터 등등도 어찌 보면은 뭐 신부전, 신장병증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약제들도 신경에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약제들이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인 그런 장점이나 권장 사항까지 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우선적인 그 권고사항이나 급여 기준은 이제 말초 신경병성 통증, 그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어, 약제를 투여하는 게 1차적이에요. 뭐 수면 때문에 내가 먼저 쓰겠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우선 통증에 대한 조절이 우선적으로 가고 부가적으로 그 수면에 대한 장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는 독보적인 포지션이죠. 프레가발린을 1차적으로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뭐 듀로세틴 같은 경우는 그 약제가 뭐 수급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실 경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듀록세틴, 프레가발린, 아미트립틸린 세 가지가 일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에서 공고하는 1차적인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대체로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프레가발린이 통증에 대한 감소 효과가 크기도 크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약제들이 뭐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통증을 조절하면서 부가적인 장점이 뭐냐? 바로 프레가발리는 이 수면에 대해서 넌 렘슬립의 듀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수면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수면 시간이 연장되느냐,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수면에 대한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 아미트립틸린도 그런 부분을 권고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이 통증이나 이런 신경들을 개선시키면서 수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냥 아예 잠들어 버리세요. 뭐 이런 식의 보통 우리가 암성 통증 환자분들의 이제 치료하는 기준인데 그런 면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가발린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고 그 신경평성 통증 개선 효과는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1주, 2주만 지나도 통증도 좋아지고 수면에 대한 퀄리티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뭐 리리베아를 가지고서도 했던 그런 연구들에서도 보면 신경평선 통증의 개선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기존의 가바펜틴, 뭐 뉴론틴 뭐 이런 제제가 있죠. 뉴런틴은 효과가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3번 드셔야 되는 그런 성분이고, 프레가발리는 그거보다는 좀,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2번, 2번 힘들다면 저녁에라도 투여를 하게 되면 수면에 대한 베네핏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막 이런 부분인데, 가바펜틴은 뭐 자주 먹어야 되고, 뭐 싸다는 장점이라 미국에서는 좀 더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가격적인 문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뉴런틴은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레가발린으로 대부분 다 넘어가고 이러한 장점들 리리베어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질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죠. 초기에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뭐 적용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75 BID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올드에이지다, 고령이시거나 또 이제 너무 깔아질 수 있거든요. 계속 자려고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올드에이지에서는 그 절반, 50이나 뭐 25 정도로 점점점 2주 간격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경병성 통증,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포진, 앓은 다음에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아니어도 가능은 하고요. 복합 부위 통증은 뭐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 우울하고 프레가발린 하나만으로 조절도 되지 않아요. 엄청 심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후 통증으로 하지만 여기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면에 대한 어떤 불량 징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조절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히 좀 멜라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들이 뭐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본인이 먹은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과식을 하고 간식을 먹고 이래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도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직장 상사가 자꾸 뭐 매출 압박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먹어서 변하는 만큼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식사에 대한 걸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수면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대웅 그 사무실에 가서 직원분들이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 덩치들이 다 크시더라고요. 다 남자들만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강력계인가?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비만한 분들이 보통 보면 기도가 조금 좁아져요. 그래서 지내실 때에도 또 특히 이제 식사하실 때 조금 거친 호흡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자는데 옆에 뭐 가족분들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해가지고 뭐 특히 술 먹고 나서 숨 안 쉰다 해가지고 막 고개를 와이프분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깨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 자다가 산소가 떨어진다 해서 뭐 갑자기 죽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낮에 계속 졸리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졸려 죽겠고 뭐 8시간, 10시간을 자는데도 뭐 피곤하고 이제 이런 게 지속적인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 살을 빼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좋아지지는 또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경 반응이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 환자분들이 술을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떨어지니까 과음했을 때 유난히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는 우선 이 수면에 대한 문제가 과연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거는 워낙 연구들이 많아서요. 보시게 되면 수면 무호흡 자체가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막 센서 붙이고 심장에 뭐 달고 저기서 어떻게 잘까 하는데 그분들이 또 잘 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고 심장의 박동수 다 측정하고 움직임 다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 아주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수면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거. 근데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깨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저산소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숨을 참고 뭐 어디 물속에 들어서 잠수하는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그게 되게 반복됐을 때 우리 몸에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오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염증이 좀 악화되니까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올리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자꾸 깨시는 분들 있죠. 새벽 2시, 4시, 5시 깨가지고 자꾸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뭐 뒤척이시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다시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이런 문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고
우리가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왠지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지방의 합성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실제로 혈당이 더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수면이 자꾸 이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다 보면 깊은 잠에 못 자고 회복이 안 되니까 뭐 멜라토닌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면 당뇨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나이트 시프트 워커 있죠. 밤낮이 계속 바뀌시는 분들, 뭐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이렇게 그 경비원 분들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생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어쨌든 내가 잠을 맨날 잔다 하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이런 영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멜라토닌도 거기에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거 하나 회복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것도 아닌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는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수면에 어떤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겠냐? 이거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한 건 아니고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설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건 아니지만 남녀 공이 한 대략 55세, BMI 27, 29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만하죠. 당화혈색소도 7.7, 8.0이면 좀 아쉽게 조절이 혈당이 안 되는 분들. 당뇨병은 한 8년 정도 된 분들이니까 정말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유의하게 이런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여성분이 좀 많죠. 그리고 당뇨병 유병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10년 이상까지 봐도 확실히 뭐 유병 기간이 길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유병 기간이 길든 짧든 어쨌든 혈당 조절이 7.5%보다 높으면 거의 4배 정도의 어떤 수준의 환자분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당연히 비만하게 되면 그런 수면에 대한 안 좋은 효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 또 어찌 보면 뭐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비만한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당뇨병 환자 혈당도 봐야 되지, 뭐 검사도 봐야 되지, 뭐 신장도 봐야 되죠. 뭐 이러는데 수면 얘기하다 보면은 또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와우 내가 뭐 이번에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뭐 수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수면 어떻게 도움 좀 드릴까요? 아니 글쎄 이번만 넘기면 잘 자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뭐 타겟팅 한다기보다는 정말 수면에 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거나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즌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여름에 온도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과식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잡아주면 꽤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여러 팩터들을 연관성을 보게 되면 여성에서 혈당 조절 안 될 때, 그리고 이제 BMI가 높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한번 좀 문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멜라토닌 앞서도 말씀드렸죠. 수면이 불충분하게 되면 이런 멜라토닌 자체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도 멜라토닌 분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바이오리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체 바이오리듬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고 이제 이러한 호르몬에 대한 영향 말고도 송가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멜라토닌 분비를 일어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끔 도와주는 이런 사이클을 잡아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자고 깨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뭐 세로토닌 등등의 여러 가지 물질, 전구 물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사적인 영향성도 상당히 많아서 앞서도 멜라토닌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젊으면 어린이들 정말 잘 자죠. 어, 초등학교, 뭐, 제 아들도 초등학생이지만 애들이 밤에 뭐 시끄러워도 뭐 쭉 자고 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잘 사이클만 잡아주게 되면 뭐 중간에 깰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누가 도망가도 잡아가도 모를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러운 작동이죠. 근데 저도 이제 요 단계가 넘어가서 이제 이 정도 되는데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유난히 빨리 깨게 되고, 그래서 잠이 좀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멜라토닌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퀄리티가 악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50세부터는 30%가 감소되고, 70세 이상 되면 60% 이상이 감소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정말 괴로운 게 당직을 쓰잖아요. 그러면 요 20, 30대 때 당직을 쓰다 보면 콜 받고 벌떡 일어나서 깨서 일단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잠들면 또 조각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고 또 이제 콜 받고 깨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안 쓰던 당직을 쓰다가 갑자기 새벽에 콜이 오게 되면 어쨌든 힘겹게 깨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잠들려고 할 때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다음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마도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 분비는 뭐 이런 에이징에 따라서 떨어지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병적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우리처럼 수면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뭐 수면 진정제, 신경 안정제라고는 하지만 뭐 수면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수면의 그런 바이오 리듬을 잡아준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럴 때 이제 취침 전에 어느 정도 2시간 전이라도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복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회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런 코드를 달면 뭐 실비가 된다. 뭐 저는 그냥 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건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꼭 뭐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고요. 저녁 드시고 나서나 이제 수면 중간 정도 뭐 우리가 보통 TV 보고 이제 밥 먹고 쉴 때쯤 드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이런 부분이라서 단 먹고 나면 바로 잠듭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호르몬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프레가발린 한 일주 정도 보통 빠르게 작동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고 바로바로 약을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이주일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상당히 수능도가 좋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 스틸록스 이런 거 드시던 분들은 또 그렇게 빠른 반응이 없어서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 주시게 되고 만약에 뭐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걸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다 안 드시게 되면은 그 뒤에 약제를 복용한 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행기 타시고 어디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수면에 시간이 달라졌을 때 마찬가지로 내 기존 내가 자던 시간에 있다가 그런 시간 한 두 시간 전에 이런 약을 좀 드시게 되고 뭐 빛의 어떤 반응들을 좀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어서 뭐 수면 불량 때문에 계속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디 이동하셔가지고 뭐 미국 가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뭐 도착하면서 바로바로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시간 차이에 의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해외여행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적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13주까지만 투여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어떤 오남용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충분히 장기간 투여에도 어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뭐 삭감으로서 통보를 받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도 편하게 처방하시고 복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달 내에 있지만 1, 2주부터 이런 반응이 시작되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서 이제 프레가발린과 병용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면에 대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때 프레가발린 저녁 섭취하는 부분도 수면의 퀄리티를 많이 좋게 만들고 신경병성 통증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통증이 우선적으로 더 남아있는 분들은 프레가발린 용량을 더 올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75에서 150, 많게는 302번까지도 더 올라가서 그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우선적인 목표로 보겠지만 만약에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데 입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중간에 자꾸 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멜라킹 정도를 같이 투여를 해주시게 되면 이후의 통증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 함께 수면에 대한 개선 효과들도 꽤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 정도 되다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젠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잠깐 끊어보고 봅시다. 뭐 그러면은 그게 계속적으로 뭐 수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썼다가 또 빠지고 그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변화가 또 생길 때 계절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한 그런 병용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각각 약제에 대한 장점들 또 이제 그 병용 투여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의료 실정상 또 이제 그 향정에 대한 남용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스틸록스 같은 경우 저희가 처방을 할래도 3개월 장기 처방도 제한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국엔 신경정신과 쪽에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내분비 입장에서 우리가 진단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까지는 무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예 손을 안 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멜라킹이 어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뭐 수면이 너무 아예 못 든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치료로 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한 약제를 쓰시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런 수면에 대해서 신경 통증을 좀 잡아주는 프레가발렌 치료 플러스 우리 멜라토닌 그런 어떤 그 호르몬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장점을 주겠다. 그래서 신경에 대해 그 수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문적인 약제를 처방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걸 좀 병용을 해드려 볼 테니까 이제 같이 가보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음, 식으로 같이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뭐 100% 진단을 해서 네, 수면 다원 검사까지 해가지고 가는 거는 솔직히 영역 밖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또 이제 그런 게 대사적인 장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네, TCA 자체는 뭐 네,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TCA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면에 들게 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TCA 특히 고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번에 입 말라서 자다가 깨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오래 뭐 깔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수면에 대한 퀄리티적인 접근을 좀 강조하시는 게 프레가발린과 멜라토닌 제제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다 있을 수는 있죠. 뭐 갑상선 문제, 부신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해질 문제들 다 그런 호소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약도 같이 가자. 처음부터 루틴하게 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도 자는 데 문제가 없는데 낮에만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 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잡아주는 게 뭐 베타블로커만 써도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멜라토닌 자체는 다른 호르몬적인 문제라든지 약제와 어떤 교차 반응이를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레가발린도 고용량을 고령할 때 바로 썼다가 정말 하루 종일 잔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멜라토닌 제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세데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썼다가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다음에 중단하면 되는 좀 편한 약제고 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을 호소할 때 정말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성분이라 어쩌면 저는 그게 되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음, 처음에 쓰게 되면은 저도 한 달치씩은 한번 처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달라고 하고 그 음, 저녁에 그 약 이번에 빼는 거 아니죠? 뭐 이제 이렇게까지도 호소하시는 음,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엔 좀 공격적으로 3개월씩 이런 식으로 좀 처방을 해드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수면의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대사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됐을 때 혈당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뭐 신경병성 통증도 좀 더 가라앉고 하면은 이제 그거 한번 빼보자.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그러면 없이 한번 주무셔 보셔라. 이제 그러면은 중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반드시 써서 영구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음, 그런 음,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런 합병증에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가감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건 뭐 그 약제를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도 몇 명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썼던 게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브. 굿나잇. 좋은 밤 되세요.